양양군의 웬 중국 예술인들의 마을? 2015년 양양군에서 낸 보도자료예요. 양양군 강현면 담리에 중국 예술인 마을이 조성된다. 이미 예술인들은 2015년 8월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약 3만 제곱미터 규모. 그럼 지금 얼마나 조성됐나요? 지금 한 10% 정도. 안녕하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This is 김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또 강원도인데요. 지겹다 지겨워. 이제 차이나타운 그만할까요? 아니 근데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취재하는 This is. 이번엔 구독자분들 요청에 따라 양양 중국 예술인 마을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 중국 예술인 마을이 조성된다.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그 내용은?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됐을까요? 여기도 최문순 지사가 연결돼 있을까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먼저 이것부터 양양 중국 예술인 마을 지어진다? 기냐 아니냐 확인부터 할게요. 이건 팩트 맞습니다. 차이나타운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고 중국 예술가들이 작업 공간하고 이런. 양양군의 웬 중국 예술인들의 마을? 사업명 찾아봤더니요. 2015년 양양군에서 낸 보도자료예요. 양양군 강현면 담리에 중국 예술인 마을이 조성된다. 이렇게 쓰여있죠. 중국 베이징 거주 중인 제중동포 중국 대표 현대미술 작가인 최연기 씨, 최건, 왕화시양 등 20명의 화가, 시인, 미술평론가 등이 참여한다. 빌라, 아트호텔, 레지던스, 미술관, 조각공원, 카페 이런 게 생긴다고 하네요. 자, 완공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미 예술인들은 2015년 8월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약 3만 제곱미터 규모, 2016년까지 짓는 게 목표네요. 16, 17, 18, 19, 20, 21 지금 2021년이죠. 이미 다 지어졌겠는데요? 얼마나 조성됐는지 볼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전에 중요한 거 먼저 짚고 갈게요. 이 사업 시작된 계기, 제중화가 최연기 씨가 8월에 강원도청에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담에도 작품이 초대됐을 정도로 중국에서 인정받는 화가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인 조선족이어서 중국에서 경계인으로 살면서 느낀 점을 표현한 작품이 많더라고요. 그럼 여기 예술인 마을 짓는 이유도 한국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인가?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기사를 봤더니요. 전국을 돌며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양양에 중국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세워진 낙산사라는 사찰이 있어 마음에 들었다. 고대에는 불교가 전해졌다면 이번에는 중국 미술이 알려질 차례다.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주체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최문순 강원도지사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니거든요. 최문순 지사님 중국 가셔가지고 거기서 협약도 하고 체결하고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한 건 아니에요. 당시 자료를 보면 이것도 관광객 유치 차원으로 보입니다. 공항 관광단지 아울렛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등 관광과 쇼핑, 문화예술이 접목된 관광 콘텐츠를 통해 내국인은 물론 중국인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인 여행 코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떤 경제 효과를 기대했을지 볼까요? 중국 내 현대 미술 작가들 작품이 있으니까 작품 사러 중국 부유층이 올 거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간접 투자도 이어질 거다. 과연 그럴까요? 중국에서 사지 굳이 한국까지 와서 자국 미술 작품을 살까 싶은데 당시 시점을 볼게요. 강원도에서는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투자 유치를 하고 있었죠. 이보다 1년 전쯤인 2014년 사업자인 샹차오홀딩스가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상황. 이게 2015년 9월이니까 두 번째 추진 사업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까지 가서 예술인 마을 조성 사업 양해각서 맺습니다. 자, 그럼 협약 맺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자료를 내고 강원도는 베이징에서 강원도 중국본부를 개설했다고 해요. 세금은 들어갔나? 강원도청과 양양군은 이 사업 역시 우리 땅에서 하는 건 맞지만 사업 돈 내는 건 사업자들일 뿐 우리는 상관없다는 입장이에요. 기존 춘천 한중문화타운,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도 순수 민간 사업이었다는 것. 강원도청에선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 지원했었죠. 여기는 뭘 지원해줬을까요? 진입도로를 확장해줬습니다. 사업 초반부터 진입도로 확장해주겠다 얘기하더니 결국 세금을 썼네요. 2017년 6억 9천만 원을 들였어요. 원래 철도 부지였던 곳이었는데 포월천에서 예술인 마을 진입부까지 2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2019년 추가로 2,200만 원 투입, 예술인 마을 진입로에서 담리 마을 회관까지 400m 비포장 도로를 개설해요. 물론 농기계와 차 이동이 쉽지 않아 주민 민원이 많았다 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총 든돈은 7억 1천만 원 정도. 우리 군에 이제 그렇게 오니까 저희가 그런 지원을 좀 한 게 있죠. 진입도로라든가 거기에 메인 도로 같은 거. 그럼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비는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공용의 도로를 만들었죠. 공공용 도로를. 거기는 뭐 거기만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철도부지예요. 그 도로가 철도부지를 저희가 확장한 건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공공용 목적으로 도로를 쓰겠죠. 예술인 마을만을 위한 건 아니었다 이거네요. 그런데요, 강원도청의 중국몽 예산 배정과 인력 파견에서부터 달라요. 이걸 보면 세금 안 썼다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2015년 1월 강원도청엔 글로벌 통상투자국이 새로 생겼고요. 9월엔 중국 베이징에 강원 본부를 만들어 인력을 파견했어요. 2017년부터 중국 통상과 예산이 확 늘어나는데요. 2017년 69억 7,054만 원이던 강원도청 중국 통상과 예산은 2021년 118억 5,697만 원. 5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코로나 와중에도 계속 늘었고요. 반대로 일본 구미주 통상과, 미국과 일본은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 투입해서 적극 유치하던 게 중국 사업인데요. 자, 그럼 돈 들인 만큼 효과 있나? 우선 양양 중국 예술인 마을 얼마나 조성됐나 따져봅니다. 이게 혹시 지금 조성이 된 건가요? 지금 조성 중이죠. 2015년인가 꽤 오래전에 조성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아직도 조성 중이에요. 그거는 뭐 양양군에서 조성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아직 다 안 지어졌답니다. 민간이 하는 거라. 그럼 지금 얼마나 조성됐나요? 지금 전체 100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한 20%? 30% 정도밖에 안 졌어요. 개인 생활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작업하는 공간하고 다 틀리니까 21분인가 22분인가 지금 짓고 있는데 계획은 그렇는데 지금 완공된 거는 4동이 완공됐네. 그랬거든요. 네, 실제로 최연기 화가 등 4명만 진행이 됐고 나머진 인허가를 받아 질 예정이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돈을 가져와가지고 직접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럼 일부라도 관광 유치 효과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중국 관광객 유치하고 국내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조성을 했던데 그러면 효과가 좀 그거는 지금 뭐 건물이 지어지도 않고 그런 당초의 목적대로 건물이 다 지어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뭐 건물도 안 지어졌고 아무것도 이런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관광객이 온다는 건 좀 아니죠 아직은. 지금 화벌판에 지금 그 사람들 땅 소유자도 그 사람이고 이게 뭐 관에서 주도하에 조성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조성하는 건데 우리가 뭐 왜 빨리 이행하냐 특지를 분양하면서 뭐 언제 제한을 둬가지고 건축 완공하라 이런 거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예전에 보니까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 이어서 유치한 두 번째 뭐 투자 유치다. 중국 투자 유치. 그건 도에서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건가요? 지사님하고 그 협박도 하고 행사하니까 그쪽 애들은 그렇게 신경 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양양 예술인 마을 조성 진행 중. 현재 20% 정도 완성. 나머진 건설 인허가 받고 곧 만들어질 예정. 도와 군에선 진입로 공사 지원. 사실 중국 예술인 마을은 그냥 중국 유명 화가들이 와서 살고 거기서 전시회하고 이런 데일 걸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히틀러나 북한이나 예전 중국이나 그림을 선전도구로 이용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과한 우려고 이 부분에 문제 없다고 해도 앞으로 다 조성된 후에 과연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로 보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감시자로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디스이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중국 공자학원에 대한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공자학원 실체를 폭로한 다큐를 만든 도리스 류 중국계 캐나다 감독과 함께 할 건데요. 기대해주세요. 요즘 제보 다양하게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 저희 메일로 제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